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어떻게 주말은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전일의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면서 그 와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양분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한층 더 커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뉴스라든가 기타 다른 정보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이겠죠.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종목이 중요하겠죠. 수급이 집중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과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인지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하셔서 이 대응 전략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 관심주를 뭐 CJ ENM 포함해서 8개를 뽑아봤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주목하셔도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히나 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전일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반드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개인 수급 중에서 특히나 더 그동안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개인들은 매수하고 또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과연 또 개인들이 매도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계속 뭐 올라가느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 특히 외국인과 개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해당 이유가 성장성에 기반한 이유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서는 모아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눈에 좀 띄는 기사가 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8월 중순 이후에 미국 나스닥 조정장 펼쳐질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과대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19 피해주보다는 어떤 기술주 중심, 실적 기반한 기술주 중심의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이 가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섹터별로 해서 이 섹터는 성장한다 이렇게 보신 것보다는 이 기업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안 좋았던 국면에서 좋아지는지 좋아지는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종목 투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매출과 영업이익, 뭐 기본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이 갖춘 기업이라고 한다면 현재 보유하시고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추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익권에 접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제 저의 생각은 좋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현재 하락을 했다면은 너무 실망치 마시고 짧은 기간 내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에서 흐름을 보시고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신다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이동평균선 통상 많이 알려진 게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이상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장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 관심주 8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자, 기관 수급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자, 전일 수급입니다. 이 전일 수급을 좀 보시면은 여기 지금 뭐 SKH 솔믹스나 서진 시스템, RF텍, CJENM,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그리고 웹젠, 콜마 B&H, 솔리드, 에코프로, 우주 일렉트로, YG 엔터테인먼트, 더 네이처 홀딩스, 인크로스, 녹십자 랩셀, DMS, CIS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론 헬스케어, 첨보 LNF, 에이빌 바이오, 서울 바이오시스, 알테오젠, 시젠, 동진세미켄, 심텍, SK 머티리얼즈, 대주전자재료, KMW, 그리고 덕산 네오록스, 원익 IPS, ST팜, 필 옵틱스, 그 다음에 SFA까지, SFA 반도체죠. 야, 이거는 순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종목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재무적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기대가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순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이렇게 수량이 이렇게 방향성이 좀 바뀌는 이유는 많이 올랐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기대, 어떤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들의 수급 종목에 대해서는 뭐 순매수 종목 쪽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외국인들은 이제 CGN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CGN, 그리고 바이넥스, 랩지노믹스, 첨보, 네이처셀, 엔지캠 생명과학, 미코, 솔리드, 서진 시스템, 우주 일렉트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컴투스, 대주전자재료, 심태, 상하프로테크, 이노와이리스,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매도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뭐 셀트론 헬스케어, 제넥신, 스튜디오 드래곤, 뭐 JYP ENT, KMW, 그리고 솔브레인, 웹젠, 셀트론 제야, 에코프로 BM, SM, 에코프로, CJENM, SFA 반도체, 유라테크, YG 엔터테인먼트, 네오이즈,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시장을 바라다보는 관점과 종목에 대한 기준이 각각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물론 현재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말한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이제 순매수 유입 쪽에서 조금 더 흐름이 좀 강한 종목, 외국인이 샀던 기관이 샀던 합산 수급으로 해서 순매수 기조가 훨씬 더 강한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뭐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설령 좀 매수를 해서 좀 빠진다 하더라도 추후에 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날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또 긍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좀 관심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CJENM입니다. CJENM. 뭐 CJENM은 간단하게 보면은 2019년도 3월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주봉상으로 좀 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CJENM이 타 종목에 비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뭐 CJENM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올해 3월 저점을 찍고 주가가 조금 오르는 척 하다가 그렇게 못 올랐어요. 다른 종목도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는 사이에서 못 올랐고, 이제
조금씩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줄어들지 않고 글로벌리하게 계속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 쪽의 회사들의 성장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드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눌려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코비드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폭이 좀 감소한다는 얘기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고, 러시아를 비롯해서 백신 등록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꼭 코비드19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서서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관심세가 좀 이동하고, 언택트 관련주들보다는 그동안에 못 올랐던 이 종목이나 텍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좀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소를 보면은 먼저 거래량 측면에서 보시면은 기존에 이렇게 거래는 한번 큰 폭으로 증가된 상태에서 감소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수급이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도로 일관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 상태에서 기관들이 하루 정도지만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눈에 좀 띄고, 이 부분이 만약에 연속해서 확인이 된다면은 CJ-ENM은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이 플러스 순매수로 확실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저평가 매력과 함께 우상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현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의 리포터들이 나왔는지 그러한 어떤 타이틀 개념으로 좀 보면은요, CJ-ENM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바닥권, 광고주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가는 바닥권이고 광고주의 동향에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8월 초순에 또 예상을 사회하는 호실적 하반기도 기대.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다이어트 성공, 하반기 실적 회복 이어질 것. 여전히 살 얼음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8월 7일에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 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첫 번째 신호가 들어왔다. 이건 DB금융투자죠. 교사 분석자마다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해당 종목을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아직은 좀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베스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보면은 이제 확실해진 수익성 목표 전략 이런 내용과 내실 다지기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주가도 좀 빠지고 수급도 유입돼주고 증권사 리포트, 시장 조사 분석자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CJ-ENM이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좀 갖고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월 27일 날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합산 수급이 플러스로 들어온다라는 게 대단히 좀 눈에 좀 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의 또 순매수 누적치도 요때까지는 올라왔고요. 조금 매도를 하다가 다시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대단히 눈에 좀 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단에서부터 보면은요, 이 막강한 제품 라인업, 연어의 변신은 무죄, 그리고 콘주란의 빅히트, 이 콘주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콘주란의 빅히트로 사상 최대, 그리고 2분기 실적 놀라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은 콘주란으로 상쇄,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성장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아직 놀라기에는 이르다라는 타이틀로 시장 조사 분석자들의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다라기보다는 성장성에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주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종목은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주가가 한 차례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와주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게 올라오는 척 하다가 조금 한 번 더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 고려를 하시면서 수급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래량도 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게 좋은 신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선이 되는, 또 기관들의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수급을 좀 보면 이렇게 순매수가 좀 강하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일렉트로,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뭐 리포트 타이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IT에서 전장으로 체질 변화 중, 작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2019년도 4월달에 나온 리포트 제목인데요. 아무래도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체질 변화 중이라는 부분이 눈에 좀 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성장하는 가치주라는 타이틀이 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치주라는 얘기는 가격이 싸다는 얘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기대되는 4분기 서프라이즈, 이 부분이 눈에 좀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그게 안 맞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는 연초에 예상을 할 때는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 4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IT 커넥터 국가대표, IT 커넥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조사 분석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자, 국내 모바일 고객사 내 핵심 커넥터 기업이다. 향후 스마트폰 내 커넥터가 변화할 경우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장용 커넥터는 꾸준히 성장 중이다.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한다. 이 전장용 커넥터 매출 비중은 2020년 20%로 예상이 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올해를 제외하면 매년 20%의 외형 성장을 기록 중이다. 세 번째,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신규 고객사로의 커넥트 공급은 실적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실화될 경우 실적 추정에서 업사이드 요소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또 그동안에 충분한 또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재차 또 상승을 또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빠졌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은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향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올해 4월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주가는 적절한 조정 다음에 위로 갈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는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을 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적 요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들이 팔아주게 되면은 주가, 해당 기업의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경향이 좀 많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개인들의 수급이 빠져나오고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향이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균 성향이 단기 성향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또 약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 건 맞아요. 근데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는 귓동량을 많이 들어서 종목을 선택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이 엄청난 유동성과 함께 굉장히 스마트한 투자자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나 더 기업에 대한 성장성 매출액, 영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고 그런 종목에 나의 피 같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전일에 어떤 모 기업을 방문을 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었다. 근데 그래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침에 공부를 좀 하고 한 10시 반 정도 돼야 제가 택시 운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자랑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게 테슬라와 니콜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사면 됩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비싸서 지금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니콜라는 사도 돼요? 그거는 분할해서 매수해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사세요 라고 저한테 강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택시 기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얻은 시사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어디서 돈을 조금 주고 리딩을 좀 받으시는 모양인데 뭐 수익이 좀 안 났나 봐요. 종목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오늘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까지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고려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내렸는데요. 어쨌건 굉장히 시사점 있는 대화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선택한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하락 다음에 상승이기 때문에 뭐 셀트론 헬스케어, LNF, KMW, 제넥신, 동진 세미캠,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 JYPNT,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첨보, SFA 반도체, 에코프로비엠, 소울바이오시스, SM, 아미코젠, ST팜을 매수를 했고요. 매도 종목은 C젠, SK시솔믹스, 서진시스템, RF텍, 랩조믹스, 솔리드, 미코, 우주일렉트로, 엔지켄 생명과학, 셀리버리, 콜마 B&H, PNG솔루션, 이노와이러스, 유진테크까지 이 순매수든 순매도든 다 좋은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순매도에 들어가지만은 이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RF택, 이 RF택이 개인 매도가 나온 종목이에요. 전일 대비해서 3.78 정도 올라왔는데 과연 개인들의 선택은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RF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랐다가 한번 급등을 하고 다시 또 빠졌다가 이렇게 전 고점 부근에서 개인의 순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꼬리를 달고 좀 내려와주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거래량은 대단히 또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격이 좀 21선하고 벌어졌다고 현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서 좀 보시면은 개인들이 순매도를 할 때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매수가 유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주고 기관들도 세게 매수가 들어와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맞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주목을 하냐 하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5G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부분에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증가되지 않을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향 물량 공급이 이제 지연 중이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해외 물량 공급이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모바일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배터리 용량 확대라든가 동영상 컨텐츠 수요 등으로 인해서 고속 충전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배터리 용량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RF택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입니다. 역시 이제 5G 네트워크 장비주 쪽인데요. 전일 대비해서 6.7%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 효과가 좀 강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격 조정이 뭐 나올지 말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살펴보면은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할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투자 수요가 좋지 않았는데 앞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시장 뷰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이 반도체 시장 요즘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반도체 시장 투자 확대에 따라서 이 반도체 장비 부품 등에서도 성장성을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입니다. 역시 5G 네트워크 장비주가 그동안에 주가가 좀 핫하게 올라와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가는 종목이 좀 더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점을 한번 쳐보고요. 이 수급적인 현상을 좀 살펴보면은 개인들이 매도를 할 때 외국인 투자가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만은 이 솔리드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상반기 실적은 부진했지만은 하반기에는 국내 통신 3사 중계기 투자가 본격화되고 유럽 관공서 중계기 수주 가능성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다스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감안할 때 2021년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고요. 단기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1년간 실적 전망치는 좋다. 그래서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네트워크 장비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는 안 된 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죠. 통신 3사가 캐펙스 25조를 집행하고 이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참 조정을 받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개인들이 매도할 때 외국인들은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도 매수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이 상반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IT 커넥트죠. 커넥터 핵심 기업이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전장용 커넥터라든가 스마트폰용 커넥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 성장성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대하는 신규 고객사로 커넥터 공급은 실적 충족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가는 조정 다음에 상승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꾸준히 올랐다가 가격 조정 나오고 이렇게 올랐다가, 제가 예전에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라는 코너에서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굉장히 그 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이 도덕성이 되게 좋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들이 이익 실현을 할 때 외국인은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흐름이 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계속 매도를 추세적으로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주목받는 이유는, 아까는 이제 리포터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부분의 고성장과 의약품 부분의 매출 정상화, 중국향 화장품 수출 확대 등으로 힘입어서 우수한 실적을 지현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콘주란과 리주란 중심의 의료기기 매출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주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출이 부실했지만은 중국향 수출 개시로 인해서 기존 수출국 수출이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이 건강식품도 역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에 따른 리주란 시술 확대와 콘주란이죠. 공급처 확대 효과로 인해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마 B&H입니다. 이 콜마 B&H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강기능식품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주목을 과거에 못 받았습니다만은 서서히 주목받는 게 더 강화되고 있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다음에는 상승이지 않겠나. 전체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 건강기능식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예, 그런 종목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콜마 B&H는 2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향후에도 상당히 성장성이 좀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더 그 애터미 중국 효과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하반기에는 증설 계획, 기업 가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 매출이 온기에 반영이 된다면 이 콜마 B&H 내 중국 수출 매출 비중이 20%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 다음에 상승 다음에 조정 다음에 상승,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CIS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시장에서는 한 5,000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강력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빠졌다가 재차 상승해주는, 최근 단기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조정 다음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외국인 개인 그리고 기관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 대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수급에 대한 공방이 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외국인들도 조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들은 좀 꾸준히 사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그래서 상당히 기관 수급의 중심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게 2021년에 내년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2분기까지는 좀 부진한 걸로 이렇게 좀 봤었는데 뭐 전고체 이런 부분 밑에 하단에 나오죠. 보시면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난 5월 13일에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2025년 이후 상용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시기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전고체 고체 전해질 제조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전고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꼼꼼하게 들으시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서 종목을 단기적 트레이딩보다는 좋은 종목을 좀 모아간다는 취지에서 접근하신다면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단기 변동성에 너무 대응을 하시면은 글쎄요 뭐 돈 잘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버실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또 단기 변동성에 잘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좋은 종목을 제가 굉장히 많이 8개나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기업이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